이제 임기를 마치게 되는 이번 국회. 글쎄요, 이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참으로 답답해 하셨지요. 국회가 차라리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극한적인 생각까지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를 끝내고 새로운 국회, 22대 국회죠. 이달 말일 시작을 하는데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보다는 더 암울하다,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솔직한 마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조국이 정말 방송 같지 않은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솔직히 조국이 나가서 어느 방송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대부분 출연하는 것은 흥미 위주로 다루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내용이 있어서 다루기보다는 그저 조국이라는 흥미감, 놀이개감으로서 부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조국이나 김어준 수준에 맞는 한심한 말들, 잡담들을 늘어놓는 걸 볼 때에 엊그제 박지원이 김어준 방송에 나가가지고 정치 인생 처음 큰 설화를 남겼다라고 하고 싶은 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욕을 많이 해대고 사과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틀 동안 지켜보지 않았었습니까? 한마디로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박지원인데 썰렁한 개그를 보였던 것이죠. 다음 타자로 조국이 나서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김어준 방송은 김어준도 못난이지만은 못난이 시리즈 방송을 계속 해대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이재명과 그의 아류들이 출연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조국은 자신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른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왔었는데 본인 자신은 대단히 똑똑하다 생각하고 있지만은 남들이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 똑똑한 것 아니겠습니까? 명색이 그래도 대학 교수의 물을 먹은 그런 자가 혼문만 켜고 있으니까 왜 조국이 사법고시를 통과하지 못했을까?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조국이 무식하다는 것은 글쎄요, 대학 강의에서 학생들을 통해서 제가 굳이 학교에 제자라는 표현을 쓰기를 거부하고 학생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스승과 제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귀한 관계지만은 조국이가 스승이라고 칭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고 있습니다. 오상방이라는 강의를 하다가 질문을 학생에게 던져가지고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죠. 자신의 무식함, 형법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많은 조문이 있는 것도 아닌데 14개 조문인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때에 조국의 무식함을 정확하게 평가를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형편이 없고 실력이 없는 교수다, 인정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기회가 나면은 오상방위에 대한 그러한 설명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상방위 내용보다는 엊그제 김어준과 나누었던 서로가 무식함을 자랑을 했던 것을 보면서 몇 마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어준이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로 한동훈에 대한 지지 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 대표로 선출될 수도 있다. 만약에 당대표를 원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의 대표로 선출이 될 수 있는데 조국 당신도 원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상대를 긁기 위한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조국은 땡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그 땡큐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국이
당 대표가 되었을 때에 인사차 이재명을 찾아갔었죠.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한 바 있었죠. 인간 같지 않은데 누가 만나주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된다면은 8.15, 4.19 현주일 등 국가의 공식 기념일에 무조건 만나게 되어 있다. 국가 의전 서열이 있는데 의석 수대로 앉는다. 22대 국회가 열리면은 저는 국민의힘 대표 바로 옆에 앉게 된다. 한마디로 꿈보다도 해명이 좋죠. 정말 조국이 생각하는 걸 보면은 좁쌀보다도 작은 인물이라, 물론 뭐 민정수석 때부터 하는 행동을 보면은 다 느껴왔지만은 정말 형편이 없는 그런 인물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딱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기껏 해낸다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국가서열, 의전서열, 자기가 국민의힘 대표 옆에 앉게 되어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 머리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를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모든 걸 다 따지지 말고 조국 문제, 지금까지 조국 문제가 그대로 덮여 있습니까? 끊임없이 조국 문제에 대해서 사회가 혼란스럽게 그 문제를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5년 넘게 조국의 딸 조민 학력이 허위 사실이었기 때문에 정경심이 4년형을 받았고 조국도 2년의 형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이고 팩트 아니겠습니까? 조국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범한 애비처럼 자신은 자식들에게 무관심한 애비였다. 딸 조민도 우리 아빠는 자상한 아빠가 아니었다. 입을 그렇게 잘 맞추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제목을 달았듯이 아들 오픈북 시험을 보는데 엄마는 뒤에서 아빠는 앞에서부터 갈 테니 너도 편하게 해라. 준비됐냐? 이거 다 공개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자신이 한 얘기는 완전 거짓, 허위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앞장서서 딸의 서류,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그리고 표창장까지 총장이 주지도 않았는데 그 표창장을 위조하는 그 대범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유급되는 딸에게 학교에서 격려 차원에서 장학금을 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을 민정수석이다 장관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쫓겨나야 될 학생에게 격려의 장학금을 준다. 이거 자기는 그런 장학금을 줘본 적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정경심이 왜 4년의 징역을 받아서 수감생활을 했고 조국도 이제 대법원에 선결만 남고 있지 않습니까? 판결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와중에 국가서열, 의전서열 이런 걸 말하고 있으니 정말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만약에 저는 기대도 하지 않고 있지만은 김어준이 정상적인 그런 방송 진행자라고 한다면은 김어준에게 이런 것까지 주문할 수 없겠지요. 솔직한 마음으로 서로 짜고 치고 앉아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듯이 국가 의전 서열 운운할 것이 아니라 한동훈 옆에 앉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국 씨 곧 대법원의 선고 판결이 나오면은 당신은 감방 서열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박수 칠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방송 진행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ABC란 말이죠. 그런데 물어보는 자도 그렇고 답변하는 자도 그렇고 같은 끼리끼리 어울리는 유유상종이니 거기서 무슨 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국은 아마 이제 5월 31일 배지를 달 걸 생각하니까 하늘을 나는 그런 기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하루하루를 기다리면서 기분 좋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조국이 안고 있는 고질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죠. 우리말에 이런 얘기가 있죠. 길이 아니면은 가지를 말고 사람이 아니면은 상대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하기야 당신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 했었으니까 감옥에 가면은 그것도 누구나가 다 가는 길이 아니지요. 특정한 사람만이 가는 길이니까 그 길을 미리 예상하고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이 와중에 한동훈이 바로 옆에 앉는다. 아니 한동훈이 옆에 비록 앉는다 하더라도 상대가 사람이 아니면은 상대를 하지 않을 텐데 저 같으면은 제가 한동훈이라면은 옆에 이상한 사람이 와 있으니까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서 쳐다도 안 볼 겁니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옆에 앉아 있네. 그렇게 그냥 치부해 버리죠. 그런데 기껏 생각해낸다는 것이 김어준과의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카메라가 들이대고 앉았는데 한동훈이 외면할까? 한동훈이 절대 거부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조국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른 생각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머리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어떤 것을 노리고 있겠습니까? 한동훈이 난처하고 곤란한 입장을 만들려고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조국이 짜낸 그 머리에서 나온 아주 하수다운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이 당황하는 모습을 한번 보자. 그런 얼굴을 카메라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얼마나 가정스럽고 무수한 흉계가 들어있는 그런 짓입니까? 한동훈을 그냥 골탕 먹이겠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조국이 편협되고 좁쌀 같은 아주 좁은 인간이다 그런 말밖에는 다른 표현할 것이 없습니다. 조국이가 직접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지요. 조국은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로 선출되면은 공식 행사에서 제 옆에 앉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말을 좀 하려고 한다. 나란히 앉아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따져볼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따져볼 생각이다. 이 대목에 대해서 저는 제 자신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니 한동훈에게 뒤치당할 생각은 안 합니까? 그렇게 되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장관으로서 수많은 의원들이 준비된 원고로서 장관을 공격했을 때에 한 번도 밀려나지 않았었던 한동훈 아닙니까? 조국 정도야 그대로 그건 게임이 아니죠. 머리 수준 차이가 나는데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는 얘기가 카메라가 있는 자리인데 저를 입틀막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으니까 한동훈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것으로 자기는 만족한다. 아주 째째한 좁쌀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되치기 질문 당한다는 것은 전혀 조우로선 생각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러 차례 같은 말씀 머리 수준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국은 나의 못된 것을 보여주겠다.
나는 이러이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한동훈이 당신처럼 그럴 리도 없겠지만은 당신을 완전 개무시할 때에 당신이 당할 수 있는 수모는 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에 아예 대꾸를 안 해버린다. 그러면 그것도 화면에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대꾸를 안 했을 때에 당신이 당할 망신은 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한동훈과 조국과의 머리 싸움에서는 게임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동훈 당 대표 되면 땡큐? 아니 그릇 차이가 다른데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조국이 저는 이해가 갑니다. 오죽 답답하면은 배지는 달고 싶은데 대법원에서 판결은 무조건 내가 감방에 가야 될 그런 생각 아닌가. 그래서 조국이가 10년을 바라보는 정치하겠다고 한 얘기 아닙니까? 최소한 대법원에서 2년형을 받고 정치 자유롭게 할 수 없는 5년에 묶여 있으면은 10년 정도를 생각해야 조국이 65년생 아닙니까? 눈앞에는 감옥이 보이는데 한마디로 미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가의전서열 내가 바로 한동훈 옆에 앉는다. 이렇게 한가한 말을 할 때가 아니죠. 감옥에 가면은 당장 감옥 안에서 입방이 되면은 감방 소유를 따지게 되는데 이런 걸 걱정해야지요. 얼어 죽을 무슨 국가의전 소유를 여기서 따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꿈도 야무지고 누가 떡이라도 준다고 합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는 거라든가 말하는 거라든가 정말 비교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한동훈은 조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선거 때에 표 관리 때문에 얘기하고 그 이후에는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조국 자신이 얼마나 자기가 불안하면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불안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김어준에게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얼마 전까지 까불 것 다 까불고 떠들고 싶었던 것 마음대로 떠들다가 선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요즘에 법적인 수사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니 그게 누굴까요? 이준석이 아닙니까? 조금은 신중해지고 있죠. 윤 대통령 공격하는 것 그저 피상적으로 한동훈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닥쳐오게 되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것이 솔직한 인간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조국이나 이준석의 수사도 검찰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지켜를 보죠. 어느 분이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조국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써놓은 것, 선거 전이기 때문에 좀 시간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은 어떠한가? 정말 파렴치하다고밖에 할 정도밖에 간교한 인간이 아닌가 싶다. 알바 서류 조작과 가짜 서류로 자기 딸 시험 한 번 치지 않고 대학까지 가게 하고 의사까지 만들었으니 정말 대단한 자식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불행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 딸은 결국 고등학교 학력으로 주저앉고 말았고 자기 아내는 징역형을 받았다. 그리고 조국 자신도 1, 2심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이런 자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고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정당을 창당하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한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총선 전 훨씬 전에 조국을 비난하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시차에 좀 차이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쓰검을 없애기 위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궤변에 대해서 정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아니 조국은 늘 자기는 자식들에게 관심도 갖지 않아서 늘 미안하게 생각한다. 딸 조민도 우리 아빠는 우리들에게 관심을 전혀 갖지 않고 있다라고 입을 맞추고 있는데 이렇게 부녀간에 거짓말을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말하는 것이 그 뻔뻔함에 딸이나 애비에게 그저 놀랄 뿐이다. 여기에서 쓰검은 쓰레기 검사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조국이 한동훈을 빗대서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글을 쓴 사람은 이렇게 답변 대응을 합니다. 쓰검? 쓰레기 검사? 좋다. 그렇다면 쓰인. 당신은 쓰인. 쓰레기 인간이다. 쓰교. 쓰레기 교수는 어떠한가? 결론입니다. 이런 쓰레기들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이 한마디로 개탄스럽고 서글프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쓰레기들이 국회의원 된다는 것이 개탄스럽고 서글프다는 말을 전해드렸는데 그 사람은 뼈 있는 얘기를 결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지지하는 자들을 국민들이 참 부끄럽다. 이런 쓰레기들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끄럽다. 이런 자들 지지하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이런 자들이 이재명과 이준석이와 조국과 같은 이런 쓰레기들이 바퀴벌레같이 정치판에 기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는 그 국민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 참 무서운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창피함을 느껴주는 뼈아픈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그 국민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 우리의 민도가 정치에 관해서는 낮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그 국민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못나고 정말 추잡하고 수준 미달의 국회의원들이 너무 양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짐승이 아닌 사람다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와 현명함이 필요한 때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아직도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있는 조국. 한동훈의 옆자리에 앉아 보겠다니 글쎄요. 우린 이럴 때에 흔히 쓰는 말이 있죠. 철딱서니가 없어도 어떻게 이 정도까지냐. 그저 웃을 수밖에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